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를 그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매매에 좀 적용을 시키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참 저는 좀 그래요. 뭐 올라갈 때,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올라갈 때 뭐 이렇다 전기차 뭐 이렇게 해서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조금 뭐 액분과 그다음에 뭐 유증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와서 주가 상승 하락 횡보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대차는 현대차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테슬라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뭐 떨어지면은 뭐 올라갈 테슬라 올라갈 때는 막 테슬라에 대한 얘기하다가 떨어지면 올라갔으니까 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예, 현대차로서만 예, 그냥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뭐가 올라갔고 그 뭐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예, 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예, 좀 잘못된 좀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 현대차의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현대차가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어떤 내용을 또 추진하고 있다,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갖고서는 예,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생님께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그럴듯, 예, 그죠? 항상 그래왔듯 그냥 기술적인 지금의 주가 흐름, 예, 그 부분만 예, 말씀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뭐 테슬라가 올라갔으면 뭐 따라 올라갔어야 되고 하락하면 따라 뭐 내려와야 된다.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하락을 하면 예, 테슬라 하락했지만 현대차는 간다. 또 얘기가 이렇게 더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바꿀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차의 모습을 좀 한번 보면 수급은 지금 자 기관과 외인 또 이렇게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가 최근에 약간의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가치, 그러니까 시장과 같이 좀 긍정적인 이 단기적인 모습, 그러니까 지금을 보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지는 뭐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개인들은 매수 이후에 익절하는 구간, 그쵸? 아니면 본전 구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익절을 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매수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본다라고 하면 본전과 뭐 약수익 또는 뭐 약손절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에는 0.28%좀 빠진 부분은 있지만 뭐 이거는 하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예, 거래량도 뭐 예, 그렇게 많이 예,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내용과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실 것이냐 저는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에서 어떤 자 상방과 하방만 얘기하면 되겠죠. 횡보는 그냥 뭐 횡보하는 걸 그냥 이 라인대에서 지금 이렇게 연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횡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금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상방일 것 같습니까? 하방일 것 같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주가의 상승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른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승이다 하락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부분에서는 당연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자 추세를 한번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저는 추세는 안 긋지만
그래도 추세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단기와 중기로 봤을 때는 지금 꼭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좋죠. 왜? 여기서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음 자리, 뭐 제가 설정한 이 다음 자리라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걸 떠나서 지금 현재에서는 밀리면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5일선이 이격이 벌어지고 좁히고 이격이 벌어지면서 다시 좁히는 가운데서 터치 이후에 가격적인 터치 이후 다시 터치 이후에 상승이 나와줄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다만 지금 이 21선에 대한 부분이 이탈한 적이 있어요. 이탈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이탈한다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하방 쪽으로 밀려고 하는 모습이 강해질 수가 있다. 이걸 한번 추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으로만 봤을 때는 20선과 5일선에 대한 부분이 안착을 했다. 이건 긍정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빠졌을 때는 다시 부정적인 그림이 나온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일봉상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5일선과 21선이 이탈되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 당연히 좋지 않은 그림이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안착을 시켜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걸 보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빠졌을 때 5일선과 21선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올 것이냐. 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시면 이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장기 이평선, 그쵸? 자, 이 밑에도 이렇게 이평선끼리의 이런 이격이 자꾸 벌어진다라는 것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상승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승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다만 안 좋은 그림이 뭐죠? 상승력이 좋아서 이격이 벌어지는 이평선이 상승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 이격을 좁히기 시작한다. 그럼 결론이 뭐죠? 한꺼번에 뭐 많이 빠지고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횡보라든지 조금씩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또는 빠진다. 그러니까 이 좋은 탄력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거래량을 보시면 자, 거래량이 지금 불규칙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주가에 대한 매수와 매도 거기에 있어서 규칙성이 없는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다는 게 뭐냐면 주가의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뭐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치상과 이런 걸 봤을 때 거래량이 조절이 되고 있는 자, 이 최근의 거래량만 볼게요. 이 전체적인 거래량을 다 보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의 모습에서 어떻게 거래량은 잘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시장에 의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방에 밀리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슬라에 대한 영향이다, 뭐 전기차다, 수소차다,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집중해서 매매를 뭐 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극적인 뭐 이렇게 투자 뭐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하지만 이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현대차에 대한 이 자체의 흐름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봐도 지금 중요한 자리는 돌파가 나온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정말 더 큰 그림,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라인대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뭐 지지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를 한번 좀 말씀을 그냥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최고가를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19만 원대거든요. 이 자리를 지금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잠깐 밀리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야지만이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원하는 뭐 30만 원 이렇게 최고가를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현대차는 더 좋은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자리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뭐 말씀드린 이평선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 안착과 모든 흐름은 좋다. 하지만 이 자리가 깨지면 좋지 않다. 이건 제 라인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평선에 대한 부분. 자, 여기를 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고, 짧게 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자리가 밀리면 좀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추세와 이평선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자리 현재 위치에서 밀리면 좋지 않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 지지해주고 돌파가 나오고 안착하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위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밀리면 다음 자리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어떻다? 꼭 지켜주는 것이 좋고, 지켜주면서 자,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터져야 된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그러한 조정이 나와야 된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내용, 이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자, 이 부분,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은 저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월봉상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당연히 더 자리를 지켜주면 좋지만 밀리더라도 다음 자리라는 게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면 좋지 않다라는 것,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